매년 고속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소비, 서비스업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의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미래에셋 대우 권영빈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의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혹시 중국에 공항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실까요? 중국의 공항 개수 일단 크고 많으니까 100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한 국가인데 전국의 공항 수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216곳에 달합니다. 216곳이요? 제 예상보다는 2배가 넘는 숫자군요. 그 정도 숫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항공, 공항 이용객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이미 주요 공항의 수용 능력은 포화 상태이고 북경, 상해 등 주요 공항은 제2, 제3의 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항은 나라가 앞서서 더 증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2025년까지 370개까지 공항 확보가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봤을 때는 항공업과 관련된 곳이지 싶은데 어디입니까? 바로 상해 국제공항인데요. 1998년에 설립된 이 공항은 같은 해 2월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개의 터미널 및 5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연간 항공기 이착륙 수나 여객 수송량 모두 아시아내 2위를 기록한 국제공항입니다. 활주로 수가 5개면 많은 건가요? 인천공항의 활주로 수가 3개이니까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항의 매출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항공 매출과 비항공 매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해 국제공항의 매출 비중은 공항 활주로 운영 등 항공 매출이 37%, 공항 터미널 임대 매출 등 비항공 매출이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항인데 비항공 매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게 좀 인상적인데 항공 매출, 비항공 매출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항공 매출은 항공기나 화물기, 이착륙과 관련된 활주로 사용료나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공항 이용료 등을 의미합니다. 비항공 매출은 한국을 예로 들자면 롯데나 신라와 같은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세 업장의 자리 임대, 식음료품 판매 등을 의미합니다. 상해국제공항에는 어떤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 있나요? 상해 국제공항에는 중국 중면과 임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방문해서 면세점 또 쓸어 담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렇게 프리미엄 소비가 증진되고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면세점이 더 활성화도 됐을 거고요. 명품, 사치품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게 메인인가요? 동사의 매출 중 면세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임대 사업 매출 규모는 19년 말 기준에 총 매출액의 약 49%에 달하며 매년 고속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군요, 지금. 역시 좀 중국인들의 소비력, 구매력 증진을 많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인앤컴퍼니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18년 기준으로 중국인의 글로벌 사치품 구매 비중은 이미 약 3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면세점이 물건을 많이 팔면 면세 사업자의 이득이 아닌가,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면세 사업장의 임대업 소득은 면세 사업자의 연간 판매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저 보장 임대료 중에서 높은 금액을 수취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연간 매출 하방은 확보하면서 면세 사업자의 판매액이 늘면 늘수록 동사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결국 높은 쪽이잖아요. 수익의 하한선도 정해져 있어서 방어도 되고 오히려 매출이 잘 되면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이 가능한가요? 한쪽에 좀 치우친 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 상해국제공항의 면세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가 매우 유리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상해국제공항이 국제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공항이기 때문인데 면세 사업자에게는 가장 큰 판매 채널이고요. 독점적 플랫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가격 협상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전되고 부유한 도시이니까 최고의 플랫폼이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유리한 계약도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면세도 소비업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입힌 이 코로나19 이슈 이쪽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항공 이착륙 대수가 6.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0.2%를 기록해서 급락했고요. 상해국제공항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노선의 경우도 2.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5.8%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선 여객 운송량 또한 14.4만 명을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5% 급감하기도 했죠. 이 수치만 봐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동사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점인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 중국은 이미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은 중국은 상반기 경기 회복을 필두로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소비, 서비스업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저희도 마스크를 벗고 수칙을 지켜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촬영 종료되면 마스크를 쓰는 실정이어서 중국이 정말 종식 수준인가 믿기지가 않기도 하거든요. 며칠 전 언론에서 나왔던 사진인데요. 우한 지역의 워터파크 사진과 같이 중국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저희 회사 상해 주재원의 말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항공을 비롯한 컨택 관련 산업들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군요. 대표적인 컨택 관련 산업인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이미 8월 들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 역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이동 제한을 해제한 이후에는 다시 본 궤도로 진입하는 모양새고요. 2020년 7월 기준으로 국내선의 이착륙 횟수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타격을 입었겠지만 중국 내부의 상황이 좀 진전됐다는 점 그리고 회복세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가 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일 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코로나19의 초기 국면이었던 연초를 제외하고는 긴급 방역 물품이라든지 기계 운송과 같은 화물 수요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화물 부문 호조가 여객 수요 감소 부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분쟁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국에서는 좀 시장의 규모가 있으니까 내수 소비를 좀 증진으로 대응을 하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사치품 소비가 글로벌리 33%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투자를 눈여겨볼 수도 있겠군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고도화와 함께 중진국에 들어선 중국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는 내부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서 수출보다는 내수에서의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둔 국내 대순환 정책에 따른 내수 소비의 성장을 계획하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수를 한정해서 봤을 때 면세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공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지 않으면 면세점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역시 최근 중국 정부는 하이난섬 전체를 면세 지역으로 지정해서 출국하지 않아도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간 구매 한도 역시 10만 위안, 한화로 약 1,700만 원 정도인데요. 확대를 했습니다. 출국하지 않아도 방문만 하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변화 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느낄 수 있지도 않을까요? 면세 사업 지역의 확대라든지 신규 사업자 라이센스의 발급 등은 공항 면세점 입장에서는 매출 분산에 부정적 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난 섬을 쇼핑의 특구 이런 느낌으로 지정을 하면서 해외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도 끌어모으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현재 중국의 면세 시장은 성장 초기 국면에 있고 급증하는 해외 명품 소비 시장을 중국 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정책을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내수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국인들의 해외 수요를 내수로 활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말씀해주신 곳 하이난 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제선 비중이 높은 상해국제공항의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하이난에 한해서 면세 한도라든지 면세 품목 등을 확대 적용한 게 맞지만 면세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스탠스를 저희가 봤을 때는 상해라든지 북경 등의 공항 면세점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해봤을 때 정책적 수혜, 면세 판매 채널의 확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널이 확대되어도 다른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상해국제공항이 더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의 성장에 따른 혜택 외에도 상하이, 저장성, 짱수성으로 대표되는 장삼각 지역의 국제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독점적 플랫폼 위치 사업자로서 면세 사업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판매 채널입니다. 늘어나도 가장 큰 판매 채널이면 확실히 좀 입지가 견고하겠군요. 네, 견고한 입지는 또 견고한 가격 협상력으로 이어지겠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여행객의 유입량은 면세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자원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상해국제공항의 가치는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19에서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성장하는 중국 면세 사업을 등에 업은 상해국제공항 최근 실적,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먼저 실적은 2020년 상반기 중국 민항국의 노선별 주 1회 운항 명령에 따라서 국제 노선 통제가 가장 심했고 이 영향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매출액은 24.7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4.7%를 기록했습니다. 지배지주 기속 순이익도 마이너스 3.86억 위안으로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국제선에 연동되는 면세 임대 사업 등 비항공 산업 부분이 높은 만큼 하반기 국제선 이착륙 횟수 및 여객수 등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최저 임대 보장 수입 계약을 맺은 면세 사업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하게 될 임대 사업 매출액이 하반기 실적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관련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던 국내선 관련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국내선 수요는 확연한 회복 국면에 있으며 국제선에 드라마틱한 개선이 없다고 할지라도 2분기 실적 발표로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노출된 만큼 추후 백신 개발, 해외 감염자 축소 등 최소한의 개선 시그널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국제공항의 투자 유의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각 국가별 해외 여행객 유입에 대한 보수적인 개방 정책입니다. 코로나 세컨 웨이브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과는 달리 해외 국가에 여행이 가능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국제선으로 지금 발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면세 사업자와의 이제 면세점 임대료 재협상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 최저 임대료 보장 조항 등이 있는데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발표쯤에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계약으로 갔을 때 면세 사업자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선 정상화 시에 위성 터미널 증설 등은 매출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위성 터미널의 운영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순이익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해국제공항에 위성 터미널이 있습니까? T3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3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 급감한 상황에서는 매출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상해국제공항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요약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상해국제공항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두 번째 중국 면세 사업의 중장기적 성장에 따른 혜택이 예상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해국제공항 5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비행 준비 중. 딱 맞네요. 네. 비행 준비 중. 다시 더 잘 날아오를 상해국제공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